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코인 상승 인사드립니다. 오늘 리플 코인에 대해서 같이 한번 좀 알아보는 시간들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점은요, 2025년 12월 22일 월요일 오전 10시 19분 15초를 좀 지나가고 있는 시간입니다. 자, 리플에 대해서, 리플 XRP 코인에 대해서 단 한 주라도 여러분들이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원, 두 글자 댓글로 빠르게 남겨주시면 감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리플이 또 상승을 하게 되면 또 시바이누 코인도 같이 좀 크게 좀 상승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관련 깊게 좀 얘기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리플 코인에 대한 악재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 악재를 내는 이 기자 새끼를 죽여야 되는데 제가 요거에 대해서 좀 언급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반부터 여러분들 좀 이상한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합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엄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 현재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께서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코인은 리플 XRP 코인 되겠습니다. 지금 주봉상으로 좀 봐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주봉상을 좀 봐주시게 되시면은 51선에서 50일 이동평균선이죠, 여러분들. 50주선에서 내려왔다가 반등하고 다시 한번 50주선을 살짝 깨면서 개인 투자자들 물량 턴 다음에 다시 한번 고가로 좀 강하게 좀 상승이 좀 나왔었죠. 그러나 이제 리플이 요 구간에서 지금 이제 저항을 맞고 있어요. 저항을 왜 맞고 있습니까? 여기에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물량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물량들이 털어야 주가를 더 크게 올릴 수가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주가가 내려옴에 따라서 마이너스 30% 왔다가 다시 한번 본절가를 오게 되면 어때요? 심리가 여러분들 어때요? 아우 마이너스 30% 됐었는데 아우 본절가 맞네? 그러면 매도하고 일단 돈은 챙기고 바닥 구간에서 내려왔었을 때 다시 요 구간에서 매집을 신청을 해보자, 매집을 해보자, 이런 심리가 강하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여기에 매물대가 좀 강력하게 있기 때문에 주가를 다시 한번 바닥 구간에서 120일 이동평균선까지 내려온 다음에 요 구간에서 다시 한번 개인 투자자에 대한 물량을 털고 기관 투자자들에 대한 물량들이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어떻게 될 것이다, 전 고점을 돌파를 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이해를 하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좀 이해라고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보세요. 자, 지금 현재 리플이 상승을 했었을 때 거래량이 터졌잖아. 거래량이 터졌는데 리플이 옆으로 행보를 하고 있는데 ABC A, ABC B, ABC C야. 여러분들 조정이에요. 조정 구간이라는 거예요. 조정 구간에 여러분들 거래량이 터져. 여러분들 거래량이 안 터진다고요. 거래량이 안 터지니까 여기서 상승을 했던 개인 투자자들 물량 털기 위해서 시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주고 나서 다시 한번 상승을 하게 되면 여기서 상승했던 것만큼 상승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리플이 단기간에 5달러에서 8달러까지는 돌파가 나올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 좀 전망이 좀 많이 나오고 있네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좀 보수적이고 지금 현재 리플은 10달러는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니야. 100달러까지는 좀 돌파가 나와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리플 100달러까지 좀 시원하게 좀 상승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만 좀 눌러주시고 가주시면 감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리플 CEO 리플 가격 조작설에 대해서 전면 반박하였습니다. 나는 단지 리플이 뭐 가격을 조작을 한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 내용은 틀린 말이다. 리플은 어디를 따라가고 있다? 시장 흐름에 대해서 시장을 따라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리플 커뮤니티 브래드 갈링하우스 최고 경영자 CEO 지금 이제 발언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리플이 최근에 좀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리플이 지금 이제 가격을 조작을 하는 사람이 리플 CEO가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사람도 있고 조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리플은 떨어지고 있다. 원래는 크게 상승이 좀 나와야 되는데 누군가 지금 현재 의심된다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리플은 지금 현재 시장 흐름에 대해서 따를 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디지털 퍼스펙티브 제작자 리플 라스베가스 설립자인 브래드 킴은 리플은 지금 현재 좀 단기간에 좀 하락을 하고 있지만 중장기 전략은 변함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중장기
단기적으로 굉장히 큰 폭으로 좀 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데 최근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대한 하락으로 인해서 리플도 어쩔 수 없이 시장에 대한 흐름을 따라서 주가가 좀 하락이 나왔다. 단기 조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수익을 좀 많이 보려고 하면 저평가 구간에서 매집을 하셔야 돼요. 지금은 단기 조정입니다, 여러분. 단기 조정 구간에 매집을 하셔야 나중에 상승을 했었을 때 수익을 좀 많이 볼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은 이제 리플이 여러분들 170조 여러분들 시가총액이 아니 이거를 조작을 하는 놈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들. 170조 있다고. 170조 못해도 여러분들 얼마가 들어와야 돼. 17조 이상에 대한 물량이 들어와야 한 시가총액 대비해서 한 10%에서 한 20% 정도에 대한 물량이 들어와야 마이너스 5% 한 마이너스 10% 좌지우지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나 뭐 그만큼 뭐 조작을 한다라는 뭐 개인 투자자들은 없죠 여러분들. 17조 갖고 있는 놈 있나 여러분들. 그러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에 대한 현물 ETF 리플콘에 대한 현물 ETF에 대한 물량을 좀 더 저가 구간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매집하기 위해서 좀 더 싸게 매수하기 위해서 주가를 좀 인위적으로 좀 하락을 시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리플 미국 상장 현물 ETF 순자산 22억 달러를 돌파했다라고요. 그래서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넘어선 수요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된다. 미국에 상장된 현물 ETF 리플에 대한 현물 ETF 상품들이 12월 19일 기준 총 자산 12억 1000달러를 넘어섰으며 지금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ETF들이 지금 이제 11월 중순부터 계속적으로 자금이 꾸준하게 리플 쪽으로 들어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수요가 지금은 이제 어딜 넘어서고 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넘어선 투자 관심에 대한 확인으로 인해서 리플 좀 일낼 것 같은데 지금은 바닥이다. 우리가 바닥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수익을 좀 크게 보자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리플로 굉장히 크게 수익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거기에 따라서 모니카 롱 리플 사장이 리플은 투자 자산이 아니다. 기간 금융에 대한 표준 RLUSD 스테이블 콘에 대한 기간 인프라에 대한 전략을 선회하는 코인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모니카 롱 리플 사장은 리플에 대한 투자 자산으로 보지 않는다라며 리플에 대한 전략 중심이 스테이블 코인 RLUSD 금융기관 인프라에 대해서 지금 금융 인프라를 가지고 있다, 보유하고 있다라고 강조를 하였는데요. 롱 사장은 20일, 롱이야, 롱 사장, 여러분들. 롱 사장입니다, 여러분. 롱. 리플이 상승을 해야 사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롱 사장. 롱 사장은 20일 디지털 자산 산업 전망 발표에서 앞으로 디지털 자산에 대한 경제 무대에 대한 가격이 아니라 금융 운영에 대한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 코인이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과 커스터드에 대한 이런 표준이 될 수 있는 코인 바로 리플이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간단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리플 CTO가 퇴임을 했는데 암호화폐 중심에선 리플 제2의 도약을 꿈꾸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리플에 대한 상징적인 인물이자 리플 업계에 대한 건물인 데이비드 슈워츠가 최고 기술 책임자 CTO에서 여러분들 물러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리플 CTO 데이비드 슈워츠 퇴임 뉴스는 여러분들 악재예요. 여러분들, 악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악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호재입니다, 여러분. 호재. 그래서 호재 성격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은 지금 현재 슈워츠가 뭐 퇴임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명예 CTO로 남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역할 전환이라고 해요. 역할 전환. 역할 전환에 따라서 생태계 구축에 대한 중요한 신호들과 함께 여러분들 나타나고 있는데 요거를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완전히 퇴임을 한 게 아니라 명예 CTO로서 이사회에 합류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경험, 철학 그대로 유지하되 책임은 더 전략적인 방향으로 이동이 될 수가 있고 리플에 대한 기술적 안정성을 유지를 하면서 조직을 확장하려고 하는 신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리플 레저 기반에 대한 이미 그가 만들어진 탄탄한 구조를 봐주시게 되시면 슈워츠가 만든 지금은 리플 레저 합의 알고리즘 덱스 구조는 이미 완성도가 최고 수준에 달았더라고요. 블록체인이 초기 단계가 아니라 이미 성숙한 인프라에 차세대에 대한 도약을 준비하는 것과 같다. CTO에 대한 교체가 리스크가 아니라 차세대에 대한 도약을 준비하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에 대한 이런 확대 타이밍에 따라서 맞춤 리더십에 대해서 전환이 되고 있다. 리플 ETF 그리고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 유입 그리고 글로벌 결제 인프라에 대한 확장을 본격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시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CTO에 대한 퇴임은 굉장히
굉장히 좀 일반적인 패턴이다. 주가를 좀 살짝 끌어내린 다음에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손바뀜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시대다, 그런 시기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리플 투기성 자산 아니죠. 제도권 금융에 대한 인프라로 이동시키는 작업에 우리가 초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리플 요 구간에서 좀 반등이 좀 나왔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 그래서 수익도 많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